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에서 342명, 카나가와 180명, 사이타마 76명, 치바 112명, 오사카 78명, 홋카이도 29명, 오키나와 2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0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0만 7,71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0만 8,4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5명, 아이치에서 3명, 나가노에서 2명,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1명 등 총 1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86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88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4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4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1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5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62명으로 전체의 약 47%, 60대 이상은 총 46명으로 약 1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9명, 시설 내 감염이 1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9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명 늘어난 57명, 입원 환자는 34명 증가한 167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 6,843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4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사태의 발생으로부터 3일째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발밑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1층 부분에 토사가 흘러들어 무슨 가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1時間でも1分でも早くね、見つかってね、皆さん一生懸命ね、消防署の方とか、皆さんがいろんな手伝っ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もうできればね、自分がもう本当にすごいって一緒にやりたいんだけど、ダメだ、何もなくなっちゃったよ、ダメだよ、何にもねえよ。 이 남성의 사촌이 살던 주택은 화면상 중앙 부분에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携帯電話したらキャーッと聞こえたって。それからも全然連絡がつかない。もうね、本当に悲しいね。 이날은 기상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돌연 수채의 주택을 집어삼킨 산사태. 지금까지 4명의 사망이 확인되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산사태는 2일 오전 10시 반경 발생하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토성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家の目の前まで土砂が来たので急いで泣き叫ぶ子供だけを車に無理やり詰めて車に逃げてきました。 토성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한 여성은 一回ドンって音がしてなんだろうと思ってドア開けたらもうその開けた瞬間にドワーって土砂入ってきてその土砂と一緒にそのまんまなんかうわーって流されちゃうような。でもそっからはベッドと壁とかに挟まれてるのをこうやってで次の土石流で窓じゃない屋根が割れて隣のお家に入れてもらうみたいな。 긴 시간 동안 내린 비로 산의 표면이 붕괴되어 토성류는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휩쓸려 내려간 주택가가 보입니다. 토성류는 이 집들을 휩쓸고 기점으로부터 약 2km 앞에 있는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육지에 인접한 바다는 흙이 흘러들어가 색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약 130개 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수색 활동. 이날은 경찰, 소방, 자위대 등 약 1000명 태세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견도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진흙이 수색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여 때때로 작업이 중단되며 수색대가 철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현장을 시찰한 시즈오카현의 카와카츠 지사는蓄積された水の量がいかに膨大で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物語っていると思います。まさにこの天変地異の天災のですね、それが山の一部を突き破ってその上にあった盛り土を一緒にこの運んで被害を大きくしたと。 약 500명가량이 피난하고 있는 호텔에는 시에서의 물자들이 도착하였습니다. 호텔의 로비에서는 재회의 기쁨으로 끌어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今やっと再会できて再会できてもう顔見れてほっとしたからやっぱ涙出ちゃって、またちょっと涙出ちゃうんですけど 한편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지인을 찾고 있다는 남성은 知人の安否確認にここに逃げ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確認に来ました。はい。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いません。はい。で避難されれば名簿に上がるんですけども名簿にもないので、いやもうとにかく無事でいてくれればもうそれでいいとそれだけでいいってことでもうそれだけですね。 시즈오카현은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6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최초 행방불명자는 20명 정도로 보았지만 주민기본대장으로 피해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은 5일 저녁 8시 기준 6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일 치러진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 자민당은 제1당으로 돌아왔지만 이 후보자 전원 당선을 완수한 공명당과 합해도 승패 기준으로 본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都民の皆さんにお約束して戦った自公で過半数このことを実現できなかったことは謙虚に受け止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 이러한 결과에 저널리스트 고토 켄지 씨는 勝者なき都議選と言われてますけども、だけど敗者だけいますよ。それは自由民主党だとそう思いますね。一番は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症の問題とそれから東京五輪これに対するですね政権政府に対する不満が投票行動になって現れ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ね。そこに小池さんの入院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すね、やはり22日に小池さんが入院してからですね、俄然都民ファーストが支持を伸ばしてるんですね。 이번 선거전에서 스가 총리는 출정식에 참석만 했습니다. 스가 총리를 대신해 도쿄 각지로 나선 것은 강요와 당의 간부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어필하는 전략을 관철했습니다. 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も大切なイベントですが、私たちはこれからの4年を問いかける選挙をしています。都民の間で五輪の開催について無観客にしろ中止にしろ延期にしろとさまざまな声があるわけですから、直接都民を説得する機会それをみすみす失ってしまったと。菅総理が選挙の顔な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疑問符をつけたと思いますね。 한편 도민 퍼스트 모임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무관중을 호소해왔습니다. 거기에 선거전 마지막 날에는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코이케 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本当にもう嬉しい。パン無料で。パン無料です。この選挙戦、小池さんなしで戦ってくるのもすごく私も心細かったけど、最終日に今日来てくれて。 코이케 지사는 날이 저물 때까지 각 진영을 돌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런 효과에서인지 당초 의석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자민당과 2개 의석 차이로 제2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일 코이케 지사는 자민당 본부를 찾아가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コロナの情勢やまたこの経済の問題につきましてもしっかりとオール東京で進めていこうというそういう話を共に共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에 고토 켄지 씨는 自分としてはもう自民党とぶつかり合って都議会運営しませんよと協力一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
いうメッセージですよね。それともう一つ、間髪を入れずにあったということは、やはり小池さんが将来なんか狙ってるんではないかと。都民ファーストの会は、実は国会議員を要していない地域政党なわけですね。となると、昨日投じられた都民ファーストへの会の数というのは宙に浮いてしまうと。それを引っ提げて国政に出るという選択肢は私が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 이러한 국정정당으로의 전환에 대해 질문을 받은 코이케 지사는 これについては私はそういう意思を一度も言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それについてなんで皆さんそうやってお書きになるのかがよく理解できません。 한편 이번 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 야당은 여실한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등의 조정을 하며 각각 의석을 늘렸습니다. 一方で、やったところに関しては、もう如実にその成果は出てますので、これは国政においてもですね、十分この結果っていうのは参考にしないといけない。 아즈미 씨는 이렇게 말하며 금년 가을까지 행해질 예정인 중의원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야당 후보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공산당의 코이케 서기국장도 입헌민주당과의 사이에서 후보자 조정을 실시한 것이 매우 큰 성과를 올렸다라고 지적하며 중의원 선거의 후보자 단일화를 향해 입헌민주당 등과 시급히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나리타 공항에서 진행된 직장 접종. 접수나 화물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 잇따라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나 관계자의 입국이 본격화하며 입국 검역 대책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수단은 원칙적으로 출국 직전 검사에서 음성이 아닐 경우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 일본에 도착한 세르비아 선수단 5명 중 1명이 하네다 공항 검역에서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도 비행기의 좌석 위치로 인해 전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다른 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시에서 합숙 중인 우간다 선수단 중 남성 코치가 또다시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코치는 지난달 19일 나리타 공항 검역에서 양성으로 나와 요양시설에 대기 후 지난 1일 요양 해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합류하였지만 또다시 양성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6일 재추첨 예정이었지만 더 연기된 관전 티켓 문제. 組織委員会としては無観客も覚悟しながらどのように示されても対応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또 정부는 5일 도쿄 등 1도 3縣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전 티켓에 대한 재추첨과 희망자에 대한 환불 접수 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어리석은 대책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하코다 씨는 3년째 우체계 극치라는 연재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어떤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였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 무관한 무역 관리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비판을 피하며 한국의 강한 고통을 주려고 했다라며 수출 규제 강화의 배경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관련 부처에서는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와 한국 정부의 소송도 있을 수 있다며 만류하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총리 관저에서는 괜찮으니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한국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관료들의 우려가 절반은 적중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과 거래가 중단된 한국 기업 측 분위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국산화를 진행하며 실제로 손해본 것은 없다. 일본 친구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동정하며 고통은 전혀 느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며 우책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이 우책의 극치는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성은 2020년도의 세수가 사상 최다인 60조 8,216억 엔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에도 법인 세수가 증가한 것 등이 요인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2020년 국가의 세수는 전년도보다 4.1% 증가한 60조 8,216억 엔이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60조 3,563억 엔을 제치고 역대 최고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휴대전화, 게임, 자동차와 같은 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법인 세수는 작년 12월 시점의 전망보다 3조 엔 정도 늘어난 11조 2,346억 엔이 되었습니다. 또 소비세 세수도 10% 증세 효과가 나타나며 사상 최고인 20조 9,714억 엔이 되었습니다. 소비세수는 처음으로 20조 엔을 넘으며 소득세를 제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